안녕하세요. 평범한 이야기 시간입니다. 지금 미국은 아주 엎친 데 덮치고 있습니다. 이제 11월 중순이 지나서 다다음 주면 미국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추수감사절을 맞게 됩니다. 정말 한 해 동안 추수하고 감사해야 될 것들에 대한 그런 기쁨의 함성이 나와야 할 이때에 돌아보면 아주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는 아주 심각합니다. 11세에 코로나 확진자가 2배로 늘어나고 가주의 94%가 앞으로 봉쇄 조치를 적용받는 그런 상황에 돌입하게 됩니다. 결국 캘리포니아 뉴섬 주지사는 그동안 오렌지 카운티를 비롯한 레드 단계인 제2단계로 다소 완화됐던 그런 사업체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다고 보고 28개 카운티에 대한 경제 봉쇄 1단계를 다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41개 주가 결국은 제1단계인 퍼플 단계로 올려서 경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주 주민의 약 94%에 해당하는 3,700만 명이 다시 1단계로 돌아가 재택근무에 가까운 생활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들어갑니다. 아울러서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 통행금지령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방안을 곧 발표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뉴섬 지사는 추가로 경제 제재 단계가 후퇴한 카운티들은 현재 2주가 아닌 1주 단위의 감염률 통계를 기반으로 실시간에 가까운 새로운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주정부 차원에서 통행금지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지 연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캘리포니아는 지난 3월 이후에 가장 어려운 봉쇄 단계에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이때에 때 맞춰서 백신이 개발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서 다소 코로나가 곧 잡힐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아직도 일반인들에게까지 백신이 주사되기까지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때 맞춰서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은행 의장은 백신 개발 소식이 경제에 영향을 주기가 어렵다라고 말하고 앞으로 몇 달간은 미국 경제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재정 적자 역시 세계 금융 위기가 있었던 2008년 그때보다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1년 전 같은 달의 2배인 2,841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경제 불황을 벗어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지출했던 2009년 지출액이 1,760억 달러보다 더 많은 수치입니다. 결국 올해 재정 적자도 역대 2번째 큰 적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은 올해 적자가 1조 8천억의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롬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역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 재정 전문가들 역시 앞으로도 재정 적자는 더 커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한 만큼 소비는 줄고 실업자는 늘고 있기 때문인데 10월 개인소득세 징수액이 전달보다 140억 달러 감소한 2,37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힙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미 대선에 당선되었다고 발표했지만 앞으로
막대한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도입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유럽 중앙은행 주최 가상 컨퍼런스에서 경제 회복의 가장 큰 위험은 미국에서 질병이 더 확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백신 개발 소식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 후에 그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지만 아직은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증가하면서 미국 증시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S&P 500 지수는 3,537.01%포인트로 전장보다 35.6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29,080.17%포인트로 317.46%포인트 하락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1,709.59%포인트를 기록해 76.84%포인트 떨어진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바이든 앞에 놓여 있는 긴급 과제는 미국 경제 문제입니다. 아주 그 위기감에 걸쳐 있는 바이든은 앞으로 점차 수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미국 경제에 대해 여러 가지 회복에 관한 그런 연설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마이클 오스터홀름 미네소타대 감염병 연구정책센터장은 지난주에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인들은 우리가 코로나19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따끔하게 지적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자문위원이기도 한 오터스 홀름 센터장은 향후 3, 4개월 내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최악을 맞을 수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하루 10만 명 이상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의 증가는 몇 주 뒤에 입원 환자와 그리고 사망자가 급증하는 그런 사태로 이어집니다. 알리 목나드 워싱턴대 건강지표 평가연구소 글로벌 보건학과 교수는 다음 달 미국 내 코로나 사망자는 3, 4월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목다드 교수 예측팀은 현 추세를 토대로 올겨울 미국 코로나19 사망자는 하루에 2,100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정부가 적극적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상황은 좀 나아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불행하게도 최악의 날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름철에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뒤에 코로나는 지속적으로 확산했고, 이어 가을과 겨울에 찬바람이 불면서 더욱더 급증이 시작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확산의 경우는 미국의 한 지역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거쳐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도 위기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브라운 대학교의 응급의사인 메간 레니 박사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환자들이 병상을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1차 확산 당시 연방정부도 의료진과 의료기구를 일부 핫스팟에 배분했지만 이제는 전국적으로 바이러스가 퍼져서 자원의 원활한 배분조차도 힘들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1차 확산 당시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던 지역에도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병원의 시스템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미국 경제는 코로나 확산으로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재정 부양책이라는 완충책이 없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그런 공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파이낸스 타임즈가 말합니다. 백신의 개발로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악화하는 보건 상황은 미국 경제에 즉각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바이든 당선인 비서실장 지명자도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까지 기다려야 할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것이 그중 하나가 부양책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추가 실업을 막기 위한 직접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것은 국가적인 위기이고 양당이 당장 행동에 나서야 된다고 지적합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해리스 카밀라 부통령 당선인은 경제 회복과 관련한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는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조 달러 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은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은 돈이 들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경제학자들이 우려를 더하게 합니다. 새로운 경제 봉사가 가해지면 가계와 기업들을 위기가 더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전문가들은 보건적 측면에서 봤을 때 경제적 측면에서의 결과는 미국 상황은 정말 좋지 않고 표면적으로도 개선시킬 방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백신 개발과 누적된 저축, 6개월 이내의 일상 복귀는 모두 긍정적인 것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영향은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들 말합니다. JP모건의 마이클 펠롤리 선임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만약 1차 확산 당시보다 적은 규모의 부양책이 나올 경우 경제 성장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JP모건 체이스 데이터가 자체적으로 집계한 것에 따르면 11월 코로나19 확산이 심한 지역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크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전합니다. 페롤리는 아울러서 당장 더블 딥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지금 나오지는 않지만 충분히 이런 길로 갈 수 있다라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번 이 시간에 더블 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블 딥 리세션이라는 그런 말은 혹은 W 자정 불황이라는 경제가 불황으로부터 벗어나 짧은 기간의 성장을 기록한 뒤 얼마 지나지 않고 다시 불황에 빠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1980년대 초기의 불황은 더블 딥의 전형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미경제연구소는 미국의 1980년대 초반에 2번의 불황이 일어났었다고 말합니다. 미국 경제는 1980년 1월부터 7월까지 불황에 빠져 있다가 그 후 빠른 성장을 기록했지만 1년 뒤인 1981년 1분기에 8.4%의 연간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연방준비은행에서는 폴 볼커의 지시하에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자율 상승을 선택했고 그로 인해 불황에 빠졌던 1년 반 뒤인 1981년 7월부터 1982년 11월까지 미국 경제는 다시 불황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그 더블 딥 현상이 생긴 데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소비가 침체되는 것입니다. 경기 침체기에는 기업들이 생산량을 늘리면 총공급 증가로 단기적으로는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침체되어 있는 국민 경제와 소비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경기가 하락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정부 지출 확대로 인한 재정 적자입니다. 경기가 하락세를 멈추지 않을 때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려 확장 정책을 펴는데 소비가 충분히 늘어나지 않는다면 늘어난 지출 때문에 재정 적자가 발생해 경기 하락세가 계속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는 출구 전략입니다. 경기가 저점에 기록했다는 것은 정부 및 중앙은행에 인식되면 경기 침체를 벗어나고자 펼친 확장 정책에 의한 과도한 자금 공급이 유발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막고자 풀렸던 자금을 다시 회수하는 그런 출구 전략을 너무 일찍 사용하면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을 맞기도 전에 자금이 다시 회수돼야 하는 경우가 생겨서 결국은 다시 경기가 침체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더블 딥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앞으로 미국 경제는 다소간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지적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미국의 선거 결과나 코로나 상황 그리고 경제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